거친 물살은 돌고래들을 삼키는 듯하지만 돌고래들의 유형은 마냥 평화롭게 보이고 이런 돌고래 모습을 촬영하는 동안 편안함이 스며듭니다. 수수께끼를 가진 돌고래들은 바다를 수놓아 가는 듯합니다. 한 무리의 돌고래들이 수면 위로 오르는가 싶으면 또다시 다른 무리의 돌고래들이 수면으로 돌아옵니다. 조용한 흐름으로 물이 흐르듯 평화로워 보이고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 그래서 신기하다는 시선으로 촬영합니다. 푸른 제주 바다를 잘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커다란 파도에 너우른 돌고래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제주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보물입니다. 돌고래를 사랑할 수뿐이 없습니다. 돌고래들은 다툼도 없고 모두가 조용히 유영하며 무리를 지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서로들 장난을 치지만 과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또 다른 바다로 갑니다. 깊은 바다로 가는 돌고래들. 과연 돌고래들이 가는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 죽음이 없는 바다여서 어린 돌고래들이 잘 살아가는 바다를 꿈꾸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은 더 많은 시선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제주 바다 보물,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불법적인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제주 바다 해양 생태계 무법자들을 찾아 나서는 제주 서구방송. 국제보호종 생물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환경을 육지와 해상에서 감시하며 언제고 여러분들의 따스한 마음에 전달하려 합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생태 환경을 지키는데 제주 서구방송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일 조건에 따라 달리 보이는 돌고래의 몸색. 6월 하루, 날은 파도를 부르고 높다. 그러나 돌고래들은 파도와 춤을 추고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소리는 요란하며 하얀 포말은 멋진 장관을 연출합니다. 제주 바다의 푸르름. 해변은 검은색으로 띠를 두르고 화강암들이 가득한 바위들은 파도의 흙과 백으로 술을 놓는다. 바위 위에는 외가리와 가마오지가 어울려 즐기고 일과리 앞바다에서 동해위 앞바다로 이동하는 돌고래들. 파도는 6월 바다에 장마 바다를 부르는 듯 거칠어지고 돌고래들은 이런 바다를 좋아하는 듯 아름다운 유영을 하며 바다를 수놓아가는 듯 합니다. 한 무리의 돌고래 수면 위로 오르는가 싶으면 또다시 다른 무리의 돌고래들이 수면으로 돌아옵니다. 커다란 너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멀미가 날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돌고래는 커다란 너울 속에 서로를 견제하듯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듯 거친 물살은 돌고래들을 삼키는 듯하지만 돌고래들의 유형은 마냥 평화롭게 보이고 유영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동안 편안함이 스며듭니다. 돌고래들은 다툼도 없고 모두가 조용히 유영하며 무리를 지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서로들 장난을 치지만 과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또 다른 바다로 간다. 돌고래들은 모두가 사라지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쪽에서 몰려옵니다. 들숨을 한번 쉬고 자명에 들어가면 어디선가 그 뒤를 이어 불쑥 튀어오르고 거친 물살을 즐겁게 맞이하면서 무리무리가 하나로 되어갑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가깝게 촬영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편집 과정에서도 가깝게 클로즈업하기도 힘듭니다. 오늘 돌고래들은 조용한 흐름으로 물 흐르듯 평화롭게 보이고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신기합니다. 동해위 앞바다를 지나 모슬포항 서쪽 방파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돌고래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돌아오는 돌고래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활동하는 것도 빨라지며 깊은 자명을 하지 않고 물 위로 올라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빠른 유형으로 움직이고 흩어져 있던 다른 무리도 모두 모이며 커다란 무리를 만듭니다. 오늘은 푸른 제주 바다를 잘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커다란 파도에 너우른 돌고래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제주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보물입니다. 돌고래를 사랑합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보호종으로 지정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개체수 증가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 보호종 지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하게 폐사되는 남방 큰 돌고래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최근 2023년 해양환경공단에서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서고 있어 이 조사 결과에 이목을 모았다. 제주 연안에서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는 약 120마리로 추정된다. 다만 이 개체수는 남방 큰 돌고래가 보호종으로 지정된 20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새롭게 태어나는 남방 큰 돌고래가 약 10여 마리 정도로 파악되는데 동시에 폐사체로 발견되는 남방 큰 돌고래의 수도 매년 10여 마리 안팎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올해에도 몇 차례의 새끼 돌고래의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다. 2022년에도 모두 9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 연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발견된 남방 큰 돌고래의 폐사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2023년에 제주 연안 중 대정읍 노을해안로 구간에서 발견된 새끼 돌고래의 폐사체는 7마리로 확인하고 있다. 김병엽 교수는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는 남방 큰 돌고래는 질식이 주요한 폐사 원인으로 나타난다며 이를 토대로 봤을 때 대부분이 혼획으로 인한 폐사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돌고래들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데 실제로 돌고래들을 부검해보면 폐에서 거품이 나타나는 등 질식의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저희 방송은 보호종으로 지정이 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개체수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추가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2012년 보호종 지정 이후 매년 폐사체로 발견되는 남방 큰 돌고래가 약 10마리가 되는데 이는 보호종 지정에 따른 보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종 지정 이후 개체수가 어느 정도라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 이는 보호종 지정 이후에도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위협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업 과정에서의 혼획만이 아니라 해양오염 및 연안 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돌고래 관광선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들과 관광 낚싯배들의 돌고래 활동 경로를 막고
관광낚시라는 영업권을 이용한 돌고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 또한 돌고래를 촬영하는 많은 관광객이 드론을 이용하면서 최대한 가까이에서 촬영하기 위해 고도를 낮춤으로써 그 소음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본다. 돌고래를 촬영하는 저희 방송 입장에서는 방송은 물론 다큐 제작자들의 안일한 촬영 방식도 문제라고 본다. 어떻게 하든 좋은 영상만을 제공하면 된다는 전제를 두고 밀착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다. 저희 방송은 최대한 드론의 소음이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고도를 70m를 최저 고도로 규정하고 촬영한다. 70m의 고도는 우리들이 지상에서 들어도 미약한 소리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송 또는 다큐 제작자들의 영상을 보면 배를 이용한 돌고래들의 경로를 추적하며 최대한 가접근에서 촬영하고 있다. 카메라 특성상 가깝게 촬영할 때 흔들림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배를 이용해 돌고래의 경로를 따라다니면서 근접 촬영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방송이라는 전제를 두고 촬영한다고 예외 규정을 줄 수는 없다. 다 같은 조건으로 촬영하고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드론 애호가나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드론 촬영에 대해서도 이제는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준하는 벌칙 조항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방송에서 돌고래 관광선의 행태를 고발하는 방송을 방영했지만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업체들은 돌고래를 육로에서 관광하는 관광객은 이러한 행위를 적발할 수 없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규정을 무시하고 돌고래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업체들은 고객이 올리는 개인 SNS에 최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와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에 규정을 무시하고 돌고래들의 위협적 존재가 되고 있다. 돌고래들의 물 위로 올라타는 것은 다반사이며 돌고래의 접근 거리를 지키지 않은 것 반복되는 행위다. 돌고래의 접근 거리를 둔다 해도 여러 대의 돌고래 관광선이 몰려있는다. 이건 역시 규정을 어기는 행위이다. 가장 악랄한 수법은 돌고래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돌고래의 속도와 함께 진행하는 행위다. 이는 프로펠러로 인한 수압의 변화로 돌고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행위다. 돌고래들은 놀라서 흩어지고 그 흩어짐 속에서 프로펠러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고 이로 인한 돌고래들의 지느러미 또는 꼬리 부분들이 상처를 입거나 돌고래의 머리 부분이 프로펠러에 부딪히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제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제주 남방 큰돌고래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실효성이 있고 관광객에 대한 메리트가 주어지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돌고래를 보호해야 하는 절대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돌고래를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는 관련 업체들에게도 실질적인 대안이 주어져서 더는 돌고래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은 더 많은 시선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제주 바다 보물,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불법적인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제주 바다 해양 생태계 무법자들을 찾아 나서는 제주 서부방송. 국제보호종 생물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환경을 육지와 해상에서 감시하며 언제고 여러분들의 따스한 마음에 전달하려 합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생태 환경을 지키는데 제주 서부방송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생태법인은 인간 이후의 존재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남방 큰 돌고래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크게 바뀔 것이고 환경정책의 질적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 생태법인 창설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법인 창설안은 핵심 중 또는 핵심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해외에는 이미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여러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2011년 볼리비아는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어머니 돼지법을 제정했다. 2014년 아르헨티나 법원은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했다.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아트라토 강이 법적 권리를 2018년 최고법원은 콜롬비아 내 아마존 지역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 2017년 뉴질랜드는 황건우이 강의 법인격을 부여했다. 물론 이런 결실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황건우이 강의 법인격 뒤에는 뉴질랜드 선주민 마오리족이 160년간 벌인 싸움이 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남방 큰 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의 털을 잡고 평생 제주 연안을 돌며 서식하는 돌고래다. 돌고래는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수는 제주 연안의 건강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해상폭력 개발,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개체수가 줄고 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현재 120여 마리만이 관찰되는 국제보호동이다.